이것만 알면 다 풀린다. 수학 비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 가속도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문 1. 어떤 물체가 t분 동안에 t제곱 더하기 6tm를 가는 속력으로 원형의 호수 둘레를 돌고 있다.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3분이 걸렸다면 8바퀴 도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 호수 한 바퀴 도는데 3분이 걸렸으니까 8바퀴 도는 데는 3, 8, 24 해서 24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밑에를 봅시다. 일반적으로 속력은 일정한 상수이기 때문에 t분 동안 가는 거리는 t에 관한 1차식이다. 이랬습니다. 자, 예를 들면 분속 60m의 속력으로 t분 동안 간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분속 60m라는 이야기는 1분에 60m를 간다는 이야기인데 t분 동안에는 60tm를 가겠죠? 자, 그런데 이게 t분 동안 간 거리가 t에 관한 1차식이죠. 이처럼 속력이 일정할 때는 간 거리가 t에 관한 1차식인데 이 문제에서는 t분 동안 간 거리가 t제곱 플러스 6t, 즉 t에 관한 2차식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속도가 붙는 경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봅시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시간이 t분이 걸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t제곱 플러스 6t를 t로 묶어내면 t 곱하기 t 플러스 6이 됩니다. 이 t가 시간이고 t제곱 플러스 6t가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그래서 속력은 t 플러스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속력이 t 플러스 6이라는 것은 t가 변하면 속력도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가속도가 붙는 경우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선 착안해야 될 점은 시간이 흐르면 속력도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 바뀌는 건 뭘까요? 이 문제에서 나온 호수의 둘레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호수의 둘레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3분 동안에 호수를 한 바퀴 돌았다고 했는데 3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거리는 t제곱 플러스 6t인데 3분 동안이니까 t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3제곱 더하기 6 곱하기 3인데 9 더하기 18이니까 27m가 되죠. 그래서 호수 둘레는 27m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바퀴 돌기 위해서는 가야 할 거리는 27 곱하기 8 해서 216m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8바퀴 돌기 위해서 몇 분이 걸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216m를 가는 데는 몇 분이 걸리는지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216m를 t분 동안에 돈다고 한다면 t분 동안에 가는 거리가 t제곱 더하기 6t이니까 t제곱 플러스 6t가 216이다 라는 식을 쓰면 됩니다. 216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자,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는데 인수분해하면 되겠는데 216이 상당히 큰 숫자이죠.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216을 소인수 분해해보면 됩니다. 자, 먼저 8로 한번 나눠볼까요? 8로 나누면 8이 16하고 56이 남으니까 8, 7에 56이 되죠. 그래서 8 곱하기 27로 쪼개집니다. 8은 2가 3개, 27은 3이 3개로 쪼개지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적절하게 두 개로
쪼개는데 두 수 차이가 6이 되면 됩니다. 1차 항이 6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4, 3, 12가 되고 3 두 개와 하나, 2 하나, 즉 9, 2, 18이 되죠. 두 수가 6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6t니까 18에 플러스 기호를 붙이고 12에는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1차항은 18t와 마이너스 12t니까 6t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16이 됩니다. 그래서 t는 12가 됩니다. 마이너스 18은 적합하지 않으니까 버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2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예문입니다. 자, 버스가 달리는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고 열차가 달리는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1학년 때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열차가 출발하는 시각과 똑같은 시각에 32km 뒤에서 출발한 버스가 8분 후에 열차를 추월하고 그로부터 8분 후에 다시 열차가 버스를 추월한다. 그 후에 열차가 버스와의 간격을 12km로 벌리는 것은 출발하고 몇 분 후인지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버스가 32km나 뒤에서 출발했는데 어느새 8분 만에 열차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면 버스의 속력이 아주 빠르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시 8분이 지난 후에 열차가 다시 버스를 추월했습니다. 열차가 느린 줄 알았는데 다시 그 빠른 버스를 다시 추월했죠.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 이것은 열차가 처음에는 속력이 느렸는데 점점 빨라지는, 즉 가속도가 붙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버스한테 추월을 당했지만 점점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결국은 다시 버스를 추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력이 빨라진 이 열차는 더 이상 버스가 추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버스와의 간격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12km까지 벌리는 것은 출발하고 몇 분 후인지 구하여라.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스와 열차가 달린 시간을 x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버스가 달린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니까 시간의 x에다가 비례상수 a를 곱하면 y는 ax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차가 달린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x니까 x제곱에다가 비례상수 b를 곱해주면 y는 bx제곱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원래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에 관한 응용 문제이긴 한데 이걸 방정식으로 푸는 요령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학의 나침반에는 이 문제를 방정식으로 푸는 풀이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을 2차 함수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나침반에도 소개는 되어 있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2차 함수를 이용한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y를 버스가 달린 거리, 열차가 달린 거리라 하지 않고 원점으로부터, 즉 출발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살짝 바꿔서 이해를 하면 쉬워집니다. 자, 왜냐하면 열차가 처음부터 32km 앞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y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 한다면 y는 bx제곱 플러스 3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x가 0일 때 bx제곱 부분이 없어져 버리고 y는 32가 되죠. 그러면 x가 0일 때, 즉 시간이 하나도 경과하지 않았을 때 열차는
원점으로부터 32km 이미 떨어져 있다. 이걸 표현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버스는 원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과 똑같은 y는 ax라는 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자, y는 bx제곱 플러스 32는 원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y축 방향으로 32만큼 평행 이동한 식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빨간색 포물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 함수를 아직 안 배운 학생들은 2차 함수를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 강의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는 원점을 지난 직선이죠. 그래서 이 검정색 직선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x가 0일 때, 즉 이때는 열차가 32m 이 지점에 가 있죠.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32km 이미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8분 후에 이 두 그래프가 만났죠. 그 다음에 16분 후에 또 만났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처음에 버스가 아주 빠른 속력으로, 즉 일정한 속력으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점점 간격을 좁히다가 8분이 되는 순간에 둘이 만났습니다. 예, 열차가 처음에는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버스가 앞으로 쭉 치고 나갔는데 열차가 점점 속력을 붙여가지고 16분이 되는 순간에 다시 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니까 이제 열차는 속력이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열차를 추월해서 쭉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버스는 열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차와 버스의 간격, 이 간격이 12km가 되는 것은 몇 분인지, 이때 값이 몇 분인지 그걸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8분이 되는 순간에 두 열차와 버스가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같고 16분이 되는 순간에도 같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 이 비례상수 b와 a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8분 후에 열차와 버스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으니까 첫 번째 빨간색 식에다가 8을 한번 대입해보고 파란색 식에도 8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y 값이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8을 대입하면 64b 더하기 32는 여기다 8을 대입하면 8a와 같다. 그 다음에 16분이 되는 순간, 즉 x가 16일 때 여기다 16을 대입하면 16의 제곱은 256이니까 256b 더하기 32는 여기다 16을 넣으면 16a. 자, 그래서 방정식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b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a를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 식을 2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8b 더하기 64는 16a. 위에서 아래식을 빼면 128b 빼기 32는 0. 128b는 32가 되죠. 양변을 128로 나누면 b는 128분의 32가 되고 약분하면 4분의 1이 됩니다. 자, 4분의 1을 어디다 넣을까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64b는 b가 4분의 1이니까 16이 됩니다. 16 더하기 32는 8a. 그래서 8a는 48이 되고 a는 6이 됩니다. 자, a가 6이고 b는 4분의 1이 되었죠. 자, 이제 a, b를 알았으니까 몇 분이 지났을 때 열차가 버스를 12km 추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가 6이니까 y는 6x가 되었습니다. 또 b가 4분의 1이 되었기 때문에 y는 bx제곱 더하기 32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2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열차가 버스와의 거리를 12km로 벌리는 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열차가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에서 버스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뺐더니 12가 되더라.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풀기 위해서 양변을 4를 곱해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128 빼기 24x는 48이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x제곱 1차 항은 마이너스 24x 48이 좌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48이죠. 그래서 80은 0이 됩니다. 자, 이걸 인수분해 해보겠는데 80을 20하고 4로 쪼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일일이 있고, 자, 80 여기 양수인데 이 1차항이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습니다. 곱하면 플러스 80이 되고 대각선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x-20, x-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는 20하고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6분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적합한 것은 20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왜 4분이 나왔을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열차가 버스와의 간격을 12km를 벌리는 순간인데, 즉 열차가 버스보다 12km 앞에 있는, 즉 원점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을 구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두 번 나타납니다. 즉, 자, 처음에 봅시다. 처음에 32km 앞서 있었는데 열차가 버스가 빠르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점점 쫓아와서 결국은 8분이 지나는 순간에 열차를 따라잡았죠. 그런데 이 따라잡기 전에 점점 추격해 와서 열차와의 간격을 12km까지 좁히는 순간이 있겠죠. 그게 바로 4분이 경과한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문제에서는 처음에 버스가 한번 추월하고 그 다음에 열차가 추월한 다음에 일어난 상황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4분은 적합하지 않고 20분이라는 답을 적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2차 방정식 활용 중에서 가속도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보통 문제집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 문제가 가속도에 관한 문제라는 걸 잘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속도라는 것 자체를 들어보지 못하고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가속도의 특성을 잘 알고 풀면은 이런 문제도 쉽게 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문제는 방정식 활용에 나오는 문제지만 이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면 아주 쉽게 풀어지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변함없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